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얼굴에 있어서 눈이 거의 90%를 차지하잖아요.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냥 속으로 막 이거 어떻게 힘들어, 막 내 인생은 망했어, 막 이런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 방법은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라인이 너무 커서 그 밑에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피부가 불룩하게 나오니까 보통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높은 쌍꺼풀, 하이폴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라인을 만든 경우의 모습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냥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든 거니까. 그런데 소세지 쌍꺼풀은 이 라인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든 경우, 그때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꺼풀 라인 아래쪽으로 해서 피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오죠. 두 번째, 소세지 쌍꺼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언가가 막고 있어요.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음으로 해가지고 유착점을 너무 높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뜨려고 눈꺼풀을 당기려고 해도 이 커다란 라인에 있는 유착점이 마치 장애물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눈을 잘 뜨지 못해요. 그래서 검은 동자가 이런 식으로 적게 보이게 되죠. 이거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 눈썹이에요. 이 눈을 제대로 못 뜨게 되니까 이 눈썹을 상대적으로 치켜뜨게 돼요. 그래서 소세지 쌍꺼풀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게 되면서 그 밑에 있는 피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고, 이것이 눈 뜨는 것을 방해하게 되니까 눈을 잘 못 뜨게 되면서 졸린 눈매, 검은 동자를 많이 가리는 눈매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눈썹을 많이 치켜뜨게 되죠. 눈썹을 많이 치켜뜨게 되니까 요 아래쪽으로 눈 위가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큰 거는 라인의 높이예요. 보통 우리가 눈꺼풀 피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눈꺼풀 테두리에서부터 눈썹 밑까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꺼풀 피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안화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부가 바로 상안검이거든요. 바로 요 뼈에 해당하는 이 상와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마로 분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뼈가 만져지는 부위, 그 부위는 이마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눈썹 밑에까지가 상안검의 피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요 꺼진 부위, 요 위쪽은 이마에 해당을 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안검이라고 얘기하는 눈꺼풀, 윗 눈꺼풀의 피부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가 위 눈꺼풀의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눈꺼풀의 피부라고 보실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 쌍꺼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이 쌍꺼풀의 라인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눈꺼풀의 피부, 눈 상안검의 피부에서 쌍꺼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요 부위에, 요 부위가 바로 이분이 가지고 계신 쌍꺼풀의 높이죠. 얼추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한 높이의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절대적인 높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안검에서 한 50% 되는 높이의 쌍꺼풀을 잡게 되면은 한 90% 확률로 소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쌍꺼풀의 높이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쌍꺼풀의 높이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세지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라인의 형태가 중요해요. 우리 눈은 상안검의 피부에 맞는 결이 존재하거든요. 그 결을 따라 가지고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결을 무시하고 쌍꺼풀을 커다랗고 높게만 만든다면 이것도 소세지를 만드는 원인이 돼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피부 결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부 결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쌍꺼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피부 결을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급격한 라인을 그리고 있겠죠. 이런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무시하고 쌍꺼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서 필연적으로 또 소세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쌍꺼풀의 고정점이에요. 이 고정점은 대단한 게 아니고 쌍꺼풀을 고정하는 포인트, 거기를 어디다 고정하느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쌍꺼풀을 풀리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은 아주 세게 쌍꺼풀을 고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쌍꺼풀의 흉터가 안으로 깊게 말려 들어가요. 깊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단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깊게 고정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 속눈썹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를 깊게 고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피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이 점막이 들리면서 속눈썹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소세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쌍꺼풀을 만들 때 밑에 있는 조직을 너무 많이 제거하는 경우예요. 요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쌍꺼풀을 높고 크게 만들면서 안 풀리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쌍꺼풀을 만들 때 쌍꺼풀을 절개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직들, 근육이나 지방을 다 없애버리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들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쌍꺼풀을 만들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없애버리게 되면 이 밑에는 흉살로 채워지게 돼요. 흉살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을 떴을 때 여기가 부풀어, 마치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눈을 떴을 때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소세지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도 소세지 쌍꺼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라인의 높이와는 상관없이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쌍꺼풀이 보이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졸려 보이면서 소세지처럼 보이는 경우죠. 이런 소세지 쌍꺼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예요. 피부에 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피부에 여유가 있다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고자 낮추고자 하는 곳에 새로 쌍꺼풀을 잡아주고 기존 라인까지 피부를 잘라서 없애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쌍꺼풀 라인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낮추고자 한다면은 요만큼의 피부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쌍꺼풀 를 새롭게 만든 다음에 위에 있는 피부를 끌어당겨서 꼬매면 되겠죠. 이거는 쉽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피부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 이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여유가 없으시거든요. 이 수술을 만약에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피부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피부에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눈이 당겨 올라가면서 동시에 속눈썹도 들리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피부에 여유가 없는 거를 무리하게 당기면은 나중에 흉터가 더 넓어지면서 발생하게 돼요. 여기 전체가 흉터로 메꿔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피부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그 밑에서 쌍꺼풀을 풀어주는 방법을 택하게 돼요. 기존의 쌍꺼풀 흉터가 여기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쌍꺼풀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절개를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위쪽에 있는 라인을 풀어주게 되는 경우죠. 단순히 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기존의 쌍꺼풀 흉터, 쌍꺼풀의 유착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지방들, 이 부분들을 같이 끌어내려와 줘야 돼요. 끌어내려와 주면서 여기에 있는 유착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배리어를 만들어 주고요. 동시에 더불어서 눈 뜨는 근육을 조금은 당겨 와서 이 아래쪽의 라인이 조금 더 단단하게 위쪽을 이길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일명 이거를 두 줄 따기라고도 많이 하죠. 이분한테는 바로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고요. 이건 수술하고 실밥을 뽑고 난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요 아래쪽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새로운 라인을 만들고, 여기가 기존에 있었던 쌍꺼풀 흉터였거든요. 요거를 밑에서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쌍꺼풀을 낮추는 거를 우리가 두줄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소세지 쌍꺼풀을 해결하는 게 거의 피부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유착 부위를 완전하게 풀고 지방을 이용해 가지고 푼 부위를 또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그리고 눈매 교정을 통해서 밑에 있는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또 다시 고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돼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간 붓기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쌍꺼풀 라인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적인 모습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썹이 떨어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썹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아까 꺼진 부분들이 특별히 지방 이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채워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라인이 낮아지고 눈매 교정을 통해서 졸린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눈매가 훨씬 더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시지 쌍꺼풀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수술 자체가 쉬운 수술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유착을 풀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유착을 푼다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되게 많은 조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시지 쌍꺼풀이라는 거는 쌍꺼풀 라인을 거의 다 깊게 고정한 경우, 그리고 유착이 많이 생긴 경우, 라인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유착점들이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눈이라는 구조물은 단순히 한 개의 층으로 된 게 아니라 4-5개의 층들이 아주 좁은 공간 내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층을 각각을 다 박리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성공의 요건이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고정이 중요해요. 박리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새롭게 생긴 라인들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다면 밑에서 새롭게 생긴 라인이 위쪽의 라인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새롭게 생긴 라인을 제대로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라인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눈매 교정이라는 걸 조금 해줘야 돼요. 눈을 못 떠서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눈매 교정 정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 눈 쪽에는 지방이 아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박리를 하고 열어보면 숨겨져 있는 지방들이 꽤 있거든요. 그 지방을 이용을 해서 원래 기존 라인이 가지고 있는 유착 포인트들을 지방으로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중요하죠. 재수술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죠. 재수술을 뭐 몇 번까지 가능하냐 막 이런 건 없어요. 눈 쌍꺼풀 수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쌍꺼풀 라인을 만들고 우리가 흉터를 만들고 그 흉터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길면 1년. 그 이후에는 여러 번 재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재수술을 몇 번을 해야 된다, 내 눈에는 몇 번까지 재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선천성 안검하수와 동반된 소세지라든지 피부에 여유가 너무 없어서 두 줄 따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수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쌍꺼풀 수술을 결심하시는 처음이신 분들이나 이미 소세지가 생긴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자연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쌍꺼풀 라인을 만드시길 권해드려요. 우리는 동양인들이고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한계가 있어요. 서양인들과 같은 그런 큰 눈이나 큰 쌍꺼풀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거든요. 내 눈에 맞는 라인, 내 구조에 적합한 쌍꺼풀의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소시지 쌍꺼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 눈에 맞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웃라인이 어울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인아웃이 어울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속상이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틀린 거니까 결국에는 내 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말로 하면은 되게 모호한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사람의 사진을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 눈꺼풀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상안검의 눈꺼풀의 피부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는 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가 실제로 상안검의 눈꺼풀 피부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이 높이에서
소세지 쌍꺼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딱 절반에 해당하는 요 라인 위쪽으로 잡으면은 무조건 소세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안능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안검의 피부 결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결 따라서 움직이는 피부 결이 있죠. 제가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피부 결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결을 따라서 라인을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결을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은 고정할 때 반드시 소세지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분은 어디에다가 쌍꺼풀 라인을 잡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몽고주름이에요. 몽고주름에서 연결이 되는 선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끝점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눈 안구가 끝나는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눈 밖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요. 바로 이 몽고주름의 시작점에서 이 라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쌍꺼풀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결국에는 내 눈에 맞는 쌍꺼풀 라인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이분은 여기에 있는 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정도 있는 라인까지, 바로 여기 이 바운더리에 있는 요 라인에 원하시는 곳에 라인을 잡으면 본인이 원하시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거를 벗어나서 너무 위쪽으로 잡으면 소세지가 되는 거고요. 너무 아래쪽으로 잡게 되면은 속상이 돼버리면서 너무 피부가 덮여가지고 또 그것도 재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바운더리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각각 다른 눈의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나한테 맞는 범위 내에서 쌍꺼풀 라인을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세지 쌍꺼풀의 수술이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런 게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뭐 한 군데만 상담하시지 말고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 다니시면서 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재수술은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쌍꺼풀로 인해서 생긴 흉터, 흉살, 쌍꺼풀 라인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기간이 지나시고 난 다음에 재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재수술을 결심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세지 쌍꺼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소세지 쌍꺼풀이나 수술을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충분히 실력이 있으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보시고 상담을 다녀보시고 하면서 방법을 찾으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에 빠지거나 너무 막 우울해 하시거나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침표 성형외과 서유석 원장이었습니다.